200개의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다도해의 중심 완도. 서울에서 6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땅끝 해남에서 완도로 들어서면 어디선가 본 듯한 친근한 풍경을 만난다. 지난 60년대 초 부서진 한강 철교를 옮겨 만든 이 다리를 통해 완도는 육지와 연결됐다. 녹슨 철 구조물과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문구들이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마치 우리 현대사를 보는 것만 같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름다운 풍경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완도와 해남이 정겹게 마주하고 있다. 완도교는 손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여기저기서 강태공들의 바다 낚시가 한창이다. 지나가다가 여기 워낙 좋고 또 포인트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내려가지고 손맛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추억과 낭만이 살아있는 오래된 완도교 옆으로 4차선 완도대교 공사가 한창이다. 완도 서쪽 해안도로로 들어섰다. 완도의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도로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 쪽빛 바다와 섬들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완도타워는 완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첨탑까지 높이가 76m. 전망대에 오르면 다도해의 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상왕봉 품 안에 안겨있는 완도와 주변 섬들이 마주보고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듯하다. 멀리 해남 땅끝 전망대도 보인다. 상왕봉 자락으로 낙조가 들이온다. 파도와 바람 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는 다도해의 밤이 찾아들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완도항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주도를 찾았다. 섬의 모습이 구슬 같다 하여 주도인데 암벽은 마치 누군가 조각을 해놓은 듯하다. 섬에 들어서니 원시림이 눈앞에 펼쳐진 듯하다. 울창한 상록수림은 지붕처럼 하늘을 가려 숲속은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하다. 1.75 헥타르, 즉 5,000평이 조금 넘는 작은 섬이지만 깊은 산중처럼 난대 상록수가 빽빽하다. 거목으로 자라난 모밀 잡밤나무, 완도에서 가장 크게 자란 황칠나무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육박나무와 감탕나무 등 140여 종의 난대 상록수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섬 정상엔 돌로 쌓은 제단이 남아 있어 이 섬을 신성시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섬 일대 출입을 봉쇄해 사람들의 손길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주도의 숲은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 섬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밀고 당기고 부딪히며 자연은 쉼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 구계등 바닷가에 서니 자연의 경이로움이 나를 압도한다. 이곳은 바다에서 해변으로 동글동글한 몽돌들이 모두 9개 계단층을 이루고 있어 구계등이라 불린다. 해변 왼쪽엔 큰 몽돌들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몽돌 크기가 작아진다. 달걀만한 몽돌들이 구르는 오른쪽 해변은 파도가 쓸고 나면 차르르 자그락자그락 소프라노 화음을 낸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 또 견뎌냈기에 이처럼 둥글까? 천상의 화음을 들려주는 이 많은 몽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수박만한 큰 몽돌들이 구르는 왼쪽 해변은 파도가 어루만지고 나면 끄르르 꺽꺽 바리톤 화음을 낸다. 서로를 닮은 이 많은 몽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을까? 파도에 닳고 다른 몽돌들이 차곡차곡 쌓인 몽돌 해변은 시간의 전시장이다. 바닷물에 젖은 검은 빛깔의 몽돌들은 반짝반짝 윤기가 난다. 세월을 품고 있는 몽돌들이 잠옷 몽환적이다. 그냥 큰 돌이 작은 돌이 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어요. 소리가 좀 듣기 좋죠. 네, 소리가 진짜 바다의 소린가 자갈의 소린가 잘 모르겠어요. 몽돌 해변 한가운데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나무 그늘이 제법 시원한 쉼터를 만들어준다. 너무 아름답고 진짜 내 마음이 다 깨끗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어머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감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인간한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변 위쪽은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다. 구계등 해변을 감싸는 방풍림이 마치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하다. 이 숲은 300년 전 이곳 주민들이 태풍과 해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심은 나무들이다. 길이 800m, 폭 100m의 숲은 햇볕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숲이지만 이젠 자연적인 원시림 형태를 띠고 있다. 숲 중앙으로 나 있는 산책로를 통해 다양한 상록수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다. 한낮의 햇살을 가려주는 숲길은 조용하고 아늑하다. 이곳은 새우나무, 생달나무 등 40여 종의 상록수들이 모두 흙이 아닌 자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거친 해풍을 이겨내고 숲을 이룬 나무들의 모습이 정 깊게 다가온다. 울창한 상록수림이 해변을 감싸안고 몽돌들은 파도와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돌이 몽돌 해변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기막힌 걸작품이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다. 시간은 어느새 밤으로 이어지고 파도와 몽돌들은 그들만의 미러를 속삭이고 있다. 완도의 상징 장보고 장군의 청해진 유적지. 장도는 하루에 2번 썰물 때 걸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공사 중이라 언제든 갈 수 있다. 장도 남쪽 해안엔 1200년 전 설치한 나무 목책들이 줄지어 서 있다. 지름 40에서 80cm의 소나무 목책들은 아직도 그 형태가 완연하다. 당시 사용하던 우물을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청해진은 외성과 내성을 갖춘 견고한 요새였다. 외성과 내성은 토성으로 이어져 있다. 토성은 섬을 한 바퀴 돌아 이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흙과 자갈을 겹쳐 쌓아 견고하다. 당시 모습 그대로다. 섬 중앙의 울창한 숲속엔 당집이 있다. 신라시대엔 국가의 3대 제사를 지내던 곳 중 한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 사용하던 맷돌이 남아있고 토성 모서리마다 감시초소인 칠을 두었는데 이곳에 서면 사방이 막힘없이 탁 트인다. 상왕봉에서 장도까지 장보고 장군의 숨결이 느껴져 온다. 장도가 바라보이는 건너편에 자리한 장보고 기념관. 기념관에 들어서면 장보고 무역선이 다가온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한다. 1200년 전 바다를 주름잡았던 당시의 모습들이 스쳐간다. 이곳엔 출토된 청해진 유물들이 원형대로 잘 전시돼 있다. 청해진을 무대로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장군의 해상 활동을 실감나게 형상화했다. 당시 활동 모습의 해설이 곁들여져 찾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KBS 드라마 해신의 촬영장인 청해포구 세트장. 포구의 선착장이 낯설지 않다.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진 청해진의 모습들을 관광객들은 정감 어린 시선으로 둘러본다. 장도의 본영을 옮겨놓은 것 같은 청해진 본영. 바다와 어우러진 막루엔 누군가 앉아만 있어도 영화의 주인공인 것만 같다. 청해포구 촬영장에서 10분 거리 완도 수목원으로 향했다. 골깊은 산 계곡과 저수지 물결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다. 수변 산책로를 따라 완도 수목원에 들어서니 기분이 상쾌해진다.
상황봉자락에 자연 상태의 난대 상록수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지난 91년 문을 연 완도 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 집단 자생지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전망대는 수목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포인트다. 2050헥타르, 즉 여의도 면적의 3배에 가까운 드넓은 수목원이 발 아래 펼쳐진다. 겨울에 보아도 늘 푸른 이곳엔 4천여 종의 난대 식물이 자라고 있다. (200여) 종이나 되는 동백나무 군락지, 수목원에 가장 많은 북가시나무, 완도라는 이름을 가진 완도 호랑가시나무 등이 이곳의 대표적인 상록수들이다. 여름에도 이렇게 푸른 식물들을 볼 수 있지만 겨울에는 다른 데 가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시면 농나무랄지 이런 향기가 나는 그런 식물들이 겨울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욕 하기에는 완도 수목원이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곳은 숲길을 따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숲속을 걷다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은 덤이라 하기엔 너무 좋은 선물이다. 여러 종류의 상록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 상태의 숲을 이루고 있다. 뜨거운 햇살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숲은 울창하다. 수목원 계곡마다 시원한 물줄기가 이어진다. 울창한 숲속 깊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시원스럽다. 마치 새 속의 이런저런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주는 것만 같다. 다음 날 나는 보길도로 향했다. 완도 화흥포에서 노화도 동천항까지는 100길로 50분 거리다. 노화도 앞바다는 온통 전복 양식장이다. 김 대신 전복이 완도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노화도와 보길도는 새로 놓인 다리를 통해 언제든지 오갈 수 있게 됐다. 보길도의 대표 얼굴인 윤선도 원림을 찾았다. 세연지 옆에 살포시 자리 잡은 세연정, 인공섬에 피어난 백일홍, 아무렇게나 배치한 듯한 바위들,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연지는 흐르는 계곡물을 막아 만든 연못, 판석보는 물을 가두는 보의 역할을 한다. 입구엔 계곡 물살을 다스리기 위해 바위를 엇배치했고 연못엔 7개의 바위를 놓아 멋을 부렸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씻는 곳, 바로 세연정이다. 세연정 중심부는 구두를 놓아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고사는 이곳에서 자신의 시 어부사시사를 재현했다. 세연지에 물이 돌아나가는 회수담, 물에 반쯤 잠긴 무도함에선 무의들이 춤을 추었다.
동대에서도 무희들이 춤을 추었고 서대에선 악사들이 연주를 했다. 세연정 옆에 있는 사투함에 오르면 활 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집안에 이런 정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네, 아주 행복해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온 거예요, 저희는. 동백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고산이 기거했던 부용동으로 향했다. 고산이 거처했던 낙서제는 보건공사가 한창이고 숙소와 아들의 공부방이었던 곡수당은 말 그대로 물이 집을 휘감아 돌아 나가는 곳에 있다. 낙서제 앞산인 안산 중턱에 고산은 자신의 공부방을 세웠다. 한 칸 정자로 지어진 동천 석실은 하늘로 통하는 산중에 응거하는 방이란 뜻이다. 석실 앞에 있는 용두암에서 낙서제까지 도르래를 매달아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고 한다. 고산이 차를 마시던 차바위. 바위 틈에 흐르는 물이 모인 석담은 물이 마르지 않는다. 석담 옆 연지엔 연꽃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고산은 이곳 산세가 피어나는 연꽃을 닮았다고 하여 부용동이라 이름지었다. 민박집 아저씨의 권유로 전복 양식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전복과 다시마 양식장이 사이사이에 들어서 있다. 전복의 주 먹이는 다시마와 미역이라 한다. 1년 반을 키운 다시마가 넝쿨처럼 올라온다. 작년 12월 달 정도에서 토자를 붙였습니다. 12월에 12월에 이렇게 커요? 네, 이거 아직 더 큰 거예요. 이게. 덜 큰 거예요 아직요? 네. 크면 얼마까지 크는데요? 많이 컸을 때 한 4, 5m. 4, 5m. 얼마 물이 막습니까요? 물 좋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첫째 먹이 좋고 좋지, 환경 좋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막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한 달에 2~3번 전복 먹이를 준다고 한다. 전복은 바다에서 3년을 키워야 상품이 된다. 틈틈이 성장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1년 반 된 전복들이 잘 자라고 있다. 다도해의 쪽빛 바다 여기저기에서 어민들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 안 보면 평생 후회한다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쪽빛 바다를 품고 있는 섬들, 크고 작은 섬들이 펼쳐진 다도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슴으로 파고든다. 보길도 남쪽 끝자락에 뾰족산이 우뚝 솟아 있다. 뾰족산 절벽엔 오늘도 용이 승천하고 있다. 보길도의 남쪽 해변은 도로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깎아지른 해안 절벽이다. 바다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모를 닮은 복생도,
100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사도 등대. 물개를 닮은 기쌈. 송시열이 유배를 가며 글을 쓴 바위. 횡간도의 사자바위는 먹이를 앞에 놓고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다. 쪽빛 바다를 품은 섬들이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경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고길도의 남쪽 바닷가. 교족산 아래 해변은 공룡알 해변으로 불린다. 해변엔 공룡알처럼 생긴 한아름 되는 몽돌들이 빼곡하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서로 부딪히며 함께했기에 이처럼 둥글둥글한 모습이 됐을까. 거친 파도는 바람에 힘을 등에 업고 몽돌들을 사정없이 어루만진다. 몽돌들도 애써 피하려 하지 않고 온몸으로 파도를 맞는다. 시차를 두고 몽돌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긴 여운을 남긴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여유나 여기 공룡 해변에서 보는 이 도로의 모습들이나 제 마음이 같은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파도와 몽돌들은 오늘도 그들만의 대화를 이어간다. 오랜 기억을 다듬으면 순간순간들은 늘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선다. 그렇게 들고남을 지켜보며 어제처럼 바다를 품으면 오늘 또 하나의 기억이 머문다.